금정구에서 어디든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들어섰는데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결속하는 공간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부전도서관 개발 논의가 10년 남짓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사항은 없는 가운데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 부산 지역 수출이 13억 2,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유럽 지역 자동차 수출 증가와 선박 수출 호조 영향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별로 총파업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방금 들으신 이 노래의 제목처럼 가을이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되고만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가을이 벌써 그리운데요? 그러네요. 단풍놀이도 못 해봤는데 벌써 겨울이라니요. 그러니까요. 곳곳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대구에서는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추워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는데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 모두 두툼한 겨울옷으로 갈아입었더라고요. 지구가 더워진다고 했는데 되레 이 추워지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온난화 때문인데요.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추워진 거라네요. 이렇게 가출한 가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일회용품 컵 같은 건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번 10월 한파가 올겨울 맹추의 예고편이라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고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라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책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읽을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도서관은 자주 가시는 편이에요? 도서관은 집에서 거리가 좀 애매해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 자주 집에 있다면은 더 자주 가시겠죠? 네, 가까우면 더 자주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금정 지역 주민분들은 상당히 반기실 것 같습니다. 금정구가 지역에 부족했던 도서관을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늘렸는데 이제는 금정구 어디에 살든 걸어서 10분이면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화 도서관들이 있어서 주민들 반응도 좋고 단순히 책 대여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주민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죠. 도서관의 진화,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살 아이와 엄마의 즐거운 놀이 시간. 차곡차곡 컵을 쌓고 익숙한 듯 아이 스스로 퍼즐 게임도 척척해냅니다.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아동 특화 도서관입니다. 미끄럼틀에 각종 인형과 장난감은 물론 수유실까지 갖췄습니다. 3천여 권의 책은 대다수가 유아와 아동을 위한 것과 육아 관련 서적들입니다.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즐겁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도서관을 좋아할 수 있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곳이죠. 50여 종의 보드게임이 눈에 띕니다. 이곳 역시 도서관입니다. 책처럼 보드게임을 체험하고 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좀 대출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한 가족이 오시면 머무르는 시간이 보드게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서너 시간씩 오셔서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오후 내내를 도시철도 구서역, 지하철 역사 안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편의점을 가듯 누구나 쉽게 드나들며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3곳이었던 이 금정구 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3년 새 40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걸어서 10여 분이면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문화를 배계로 지역사회와 주민을 잇는 거점 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를 통한 돌봄이나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독서 토론 등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안부를 물으면서 책을 배달해 드리는 금정 책주의소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시니어 북 딜리버리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녹아나는 작은 도서관이 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올해 가족 친화 도서관, 청년 특화 도서관을 만드는 등
문화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11월에는 지역의 거점 도서관이 될 금샘도서관도 개관할 예정이라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노후 부전도서관 개발 논의는 사실 10년 남짓 거론돼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건립된 부전도서관. 오랜 세월 지식과 문화 공유 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넓고 좁은 건물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물론이고 보고, 즐기고, 먹고 저는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건물들의 폭이 좀 더 커야 되지 않는가. 도서관 재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진구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도서관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건물 원형 보존 결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사업은 표류했습니다. 최근 부전도서관 재건립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부산시의 과도한 개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 주체인 부산 진구의 의사를 존중하고 진정한 부산 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부산시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민선 7기 들어 공공개발로 전환된 부전도서관 재건립 방식. 당연히 사업 추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부산시는 도시재생을 통해 도서관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주민과 합의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논의와 합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진행하고 이게 합의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명한 판단을 위해서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좀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 관련 소송에 부산시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평생 513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름 아닌 헌혈 횟수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헌혈이 줄었고 이 때문에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게 헌혈을 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종님인데요. 올해 2월 500번째 기록을 세운 이후 지난 17일 513번째 헌혈을 했습니다. 이분이 18일 70번째 생일을 맞으셨는데 법적으로 헌혈이 가능한 만 69세를 넘기기 전 마지막 헌혈인 겁니다. 지난 1977년 당시 27세로 항해사였던 신문종님은 출항 하루 전 남포동 헌혈버스에서 생애 첫 헌혈에 참여한 뒤 지금까지 45년 동안 헌혈을 해왔습니다. 일반 헌혈도 중요하지만 특히 혈소판 헌혈은 어린 생명을 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실 때 헌혈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람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의 다른 장기들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혈액은 현대 기술로도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누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혈액인데 그 소중한 나눔을 일평생 해오신 신문종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해상풍력 찬성입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추진위원회가 지난 17일 해운대구 좌동 일대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조속히 추진하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자파나 소음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급식 돌봄 문제 없이입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 중인데요. 20일 총파업이 이뤄지면 당장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과 방과 후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일단 부산시교육청은 연대회의 소속 교육 공모직원 모두가 파업에 참가한다는 가정하에 급식을 대체할 빵이나 음료를 준비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하고 또 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총파업 대처 계획을 세우도록 주문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31% 증가입니다. 뭐가 이만큼 증가한 걸까요? 바로 지난 9월 부산의 수출액입니다. 9월 부산의 수출액인 13억 2,8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전년보다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이후로의 자동차 수출 증가와 선박 수출 호조로 수출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했고 올해 1월 이후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596%, 선박이 233% 등 세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30% 증가한 13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800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남구 용당동의 행정 업무는 물론 주민들을 위한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설 복합청사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그 이듬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구 용당동 119 안전센터 옆 공터입니다. 부지 면적만 830여 제곱미터로 지난해 남구가 매입했습니다. 이곳엔 오는 2023년 용당동 복합청사가 들어섭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만 2,5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청사 안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생활문화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의 문화와 육아를 위한 작은 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도 생깁니다. 복합청사의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7월 용당동 복합청사에 대한 설계 공모에 들어가 제출된 10개 작품 중 한 점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도홍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안으로 도시와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주제입니다. 이 작품은 내부 공간의 다양성이 돋보이고 남향과 북항 조망을 적극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는 지난해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돼 청사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18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남구는 올 연말 시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청사가 건립되면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18일 부산을 찾아 불경에 대한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유 전 의원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며 김해공항과의 통합 여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산 세계박람회가 불경이 향후 10년 동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역철도와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불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17일 오후 4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내 책상 주변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내에서 볼링공을 던져 피해를 입힌 7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북구의 한 언덕에서 무게 10kg의 볼링공을 던져 안경점 유리창 등을 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안경점 유리와 진열장, 바닥 타일 등이 부서져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불경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을 공모합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불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불경지역 만 19세 이상 시도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인지도와 상징성, 창의성, 활용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